새누리당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포항시가 웰빙 캠핑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수시의 적극 행정 지침서가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겼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나은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법정기일인데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1994년 국회법을 개정해 임시 개시 후 7일 안에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정 개원일인 7일, 여야 3당은 개원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일제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인 운영위와 예결위 등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과 함께 여당이 지키려는 주요 상임도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가 협치를 이뤄낼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전남도 교육청을 방문해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광리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6,500여 명에 이르는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또 유사 사례는 없었는지 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워낙 크고 범행 과정과 동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경찰청 현장 방문을 통해 도서벽지의 근무 실태 등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6일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6.25 참전용사,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예우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며 보훈병원 개원, 제대 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국궁 장병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보존됐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 만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캠핑은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데요. 지난 주말 곡강천에서 웰빙 캠핑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요즘 높아지는 기온만큼이나 캠핑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친환경 웰빙 체험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캠핑 페스티벌이 포항시 북구 흥해 곡강천 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 단위 캠퍼 300여 팀이 함께했는데요.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안전 OX 게임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영일대 해수욕장, 죽도시장, 포스코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됐습니다. 또한 카약 체험, 가족사랑 콘서트,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판매 코너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캠핑 관광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시설 확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람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에 발맞춰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발대식이 지난 1일 시청 대잠홀에서 열렸습니다.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힘찬 첫걸음, 민관협력 네트워크 출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발대식은 포항시와 각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와 선서문 낭독,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이라는 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은 물론 각종 복지자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년 6월 5일은 세계가 함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환경의 날입니다. 포항시에도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1회 환경의 날 행사가 신광에 위치한 포항환경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 보호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포항 환경 선언문 낭독과 환경 보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기념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으며 전기 자동차 전시와 환경 관련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환경사진 전시와 탄소 발자국 목걸이 만들기, 정화식물 페트병에 심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져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시에서 개최됐는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 시는 나눔과 울림을 주제로 인간다운 삶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나눔과 울림을 주제로 인간다운 삶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2016이 나눔과 울림을 주제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에서 개막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나눔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필두로 인문가치, 공유, 모색, 구현 등 학술 연구, 대중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분과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2016 안동 선언을 발표하며 2박 3일간 진행된 포럼의 성과를 정리해 나눔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해 안동시를 찾았습니다. 반 총장은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해 안동시를 찾았습니다.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와 환대가 이어졌습니다.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안동시를 방문했습니다. 안동시는 열렬히 환영하며 반 총장을 맞이했고 충효당 앞마당에서 기념나무를 식재하고 충효당을 둘러봤습니다. 이와 함께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관람하며 한국의 미에 감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안동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훈민정음 제작을 위한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목판으로 새겨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훈민정음 제작을 위한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목판으로 새겨 영구 보존합니다. 안동에서 발견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을 목판으로 복각하는 사업을 위한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1940년 안동에서 발견돼 현재 간송미술관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정본화하고 이를 다시 목판으로 새겨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원형 복원하는 데 안동시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칩니다. 여수시가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읍면동의 지역별 책임관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연안사고 위험구역의 위험 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개보수하고 물놀이 관리구역 15개소의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대책과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세무서가 폐업 신고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폐업 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신고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이나 세무서 한 곳만 들러 신고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간소화했습니다. 아울러 폐업 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도 기존 4개 업종에서 담배 소매업과 통신 판매업 등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49개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골목형 시장으로 자리 잡은 여수시 수산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킹 야시장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는 수산시장 내 이동식 판매대를 만들어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세계 6개국의 대표 주전부리를 청년 창업자와 재외 외국인들이 직접 판매하고 운영하는 바이킹 야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시는 야시장을 당분간 매주 금, 토요일 야간과 일요일 오후 시간대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평일에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규제개혁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칭찬한 여수시의 적극 행정지침서가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최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로 시민들이 평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이 발간돼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우수 사례집에는 개발 계획상의 규제로 인해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건설교통부를 설득해 1,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이끌어낸 사례 등 25건의 규제개혁 사례가 수록돼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품에 안겨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누구에게나 로망일 것 같은데요. 포항은 최근 도심 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힐링 느끼러 함께 출발하시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경치는 최고예요. 포항을 대표하는 오어지 둘레길로 지금 출발합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오어산은 신라 진평왕 때 지은 사찰로 원효 해공등이 머물렀던 천년 고찰인데요. 야, 이 굉장히 오래된 북 같은데 역사적으로 뭔가 보물스러운 느낌이 싹 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절에 오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좋으네요. 일단 오어사잖아요. 예. 소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사는 천여년 된 절이고 상공유사에도 나오는 아주 유서 깊은 절입니다. 근데 절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둘레길인데 이 길은 천여년 전에는 원효 대사님께서 덕동대 물속에 있는 고선사에 다니던 길이고 100여 년 전에는 오천에 계시는 천주교 신도님들이 경주 성당에 다니기 위해서 다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그 길을 저희가 직접 다녀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4월 말일부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힐링 느끼러 빨리 출발하시죠. 둘레길. 예. 어디로 가? 일로 가시죠. 일로. 여기로 나가실까요? 뛰어난 비경을 자랑하는 오어사 주변에는 약 40만 제곱미터 크기의 연못 오어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오어지를 따라 길이 7km의 새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의 인생처럼 두 가지 갈림길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A를 예.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왜 이렇게 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매니아 되신 분들은 우측으로 올라가시면은 15분 내에서 20분 정도 가파른 능선길이 만나게 되고 네. 예, 이 왼쪽 길은 이제 노약자들인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린이니까 저 밑으로 가도 되나요? 당초에 조성돼 있던 둘레길은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 400m 정도 우회하는 노선으로 경사가 급하고 수변 지역이 접근이 어려웠는데요. 이번 데크로즈 설치를 통해 누구나 편안하게 수변 경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정말 여기 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전망대네요. 예.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여기가 그 운제산 세 개 큰 계곡 오묵골, 대골 그리고 산여계곡물이 여기서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낮에는 바닷바람, 저녁에는 산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탁 트인 경치에 눈은 물론 마음까지 시원했는데요. 이 좋은 데 와서 사진에 빠질 수 있나요? 모두들 김치! 아무래도 이 둘레길 걷는 이 길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걸어보니까 어떠세요?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저 산으로 해서 꼬불꼬불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직접 만질 수도 있고 여기 저수지를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이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포항시에 사는데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심하지도 않고 우리가 걷기 우리 나이에 너무너무 좋아요.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어지 둘레길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다고 하니 언제 와도 좋겠죠. 물론 도시락을 챙겨오는 센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야, 이 산에 오면 이런 거 먹어줘야지 또 깨알 재미거든요. 손에 들고 계신 거 뭔가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네. 또 막걸리 또. 너무 좋다. 저희가 한 40분 걸었잖아요. 걸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뭐 친구들하고 왔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가족들하고도 오고 주말에는 막 포항 주변에 근교의 최고의 뭐 운제산이 그저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 산인데도 불구하고 회인가요? 네, 맛있는 요거 미주구리하고 네. 오징어하고 여기 둘레길 오시니까 제일 좋은 점 뭐가 있어요? 공기도 좋고 사람도 많고 자연과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행복하고. 자체만으로도 힐링되잖아요. 예, 맞아요. 힐링되고 이게 삶의 활력소를 느낄 수 있고. 저도 그럼 삶의 활력소 좀 느껴봐도 되나요? 좋아요. 이게 바로 삶의 또 활력소죠. 이것도 남자가 주는 맛이 또 시민들의 도심 속 새로운 휴식처 오어지 둘레길에서 삶의 여유를 누려보세요. 야, 저수지의 빛이 산 그림자까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둘레길이 조성이 돼서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오어지 둘레길, 여러분 주말 이용해서 많이 많이 찾아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보경입니다. 달력을 보면 아직 6월의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낮 기온은 벌써 30도를 맴도는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80년 만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라고 하니까요. 모두 더위 탈출 계획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 무더운 더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제가 색다른 여름 축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 대구 문화예술기관 등 이 대구 지역 주요 공연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2006년 프리 축제로 시작해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인데요. 엄선된 해외 뮤지컬과 국내 창작 뮤지컬들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해외 프로덕션, 또 공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구 국제뮤지컬 축제는 어느새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 브랜드로 성장했는데요. 뮤지컬 관람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스타데이트, 오디션, 백스테이지 투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좋아하는 뮤지컬 스타와 사진도 찍고
공연 관계자와 함께 뮤지컬 무대도 둘러보면서 이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온 2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됐죠. 흔해진 에어컨 바람 때문인데요. 햇볕을 쬐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냉방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